성중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1일 개해 6번째 기사 1493년 명홍지 6년 이득승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허계를 통정대부 사관원 대사관으로 박경을 중훈대부 사헌부 직위로 민비를 통릉랑 사헌부 장령으로 유인홍을 봉훈랑 사헌부 지평으로 민보익을 승훈랑 사헌부 지평으로 홍한을 통선랑 사관은 헌납으로 유승조와 이세인을 선무랑 사관은 정원으로 참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계는 기계가 있고 환정이 돈독하지 아니하여 항상 강호의 뜻을 가졌다 하였다. 환정은 벼슬에 관한 의욕을 말한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쇠자가와 사례기를 성록에 이르기를 관찰사가 고신할 때에 문무관 내시부 사족의 부녀와 승인은 단지 초차에만 계달한다라고 하였고 교서에는 이르기를 통대부 이하는 경의 처치에 맡긴다라고 하였는데 대전에는 계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건대 대전은 만세의 법이고 교수는 한때 임시로 보내는 말이지만 수령 이하 관찰사가 모두 교수에 따라 직단하는데 지금 성록에 실린 바가 이와 같으니 신은 생각하건대 만약 모두 취품하여 고신하면 공사가 유체될 것이 두렵습니다. 경기는 가까운 도이지만 만약 먼 도는 왕복에 반드시 달이 지날 것인데 빨리 국문할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송록의 미진한 것을 이제 마침 교정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관찰사는 한 지방을 전제하는데 반드시 개품하여 고신하면 과연 유체되는 패단이 있으니 이 뜻을 가지고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문의하라 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관찰사가 고신하는 일은 일체 교수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단지 차차례만 계달한다는 조목을 삭제하면 일에 방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대전이 비록 교수와 같지 않더라도 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속록에 단지 첫 차례만 계달한다는 한마디만 삭제하면 저절로 서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과 윤호는 의논하기를 문무관을 형문할 때 개품하는 것은 조종주의 고사인데 매 차마다 계달하면 번거롭고 잦아서 옥사가 유죄되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첫 차례만 계달한다는 법을 세워 오직 형문에만 계문하게 하고 그 나머지 직단하는 일은 교서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함이 많으니 이제 어지럽게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허종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법은 고신하는 즈음에 망령되게 고시를 가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문한 뒤에 시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고신을 신중하게 한 것입니다. 교서 가운데 직단이란 말은 단지 농결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속록의 법은 매 차마다 반드시 계문하면 제옥의 패단이 있기 때문에 단지 첫 차례만 계문하게 하였으니 이 세 가지 일은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니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과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대전과 교서가 모순된 것 같으나 제임한 문무관 및 사족의 부녀와 승인은 관찰사가 반드시 계문한 뒤에 형문하고 그 나머지 치산 인원과 국민들의 범한 바는 관찰사가 교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관찰사는 방면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제재하게 하였는데 고시는 첫 차례만 계달하게 한 것은 형벌을 삼가는 뜻이다. 만약 첫 차례에도 계달하지 아니하게 하면 남용의 패단이 있기 때문에 계문하게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스스로 처치할 수 있으니 속록의 법이 또한 교수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치산인호는 현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삼길이와 사례기를 성현 등이 달이 지나도록 이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마침
외직 서임의 명이 있기 때문에 이덕승 등이 이를 계달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국문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했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임금의 마음을 억탁하는 것이 옳은가? 정실이 있고 없으면 국문의 상세하고 상세하지 못함에 있다 하였다. 박삼길이 다시 아뢰기를 대가는 임금의 기와 눈이라 그 일을 논하는 바는 모두 국가를 위한 것뿐입니다. 성형과 정석견의 외임이 적당하지 못한 이 일을 이덕승 등이 비록 뜻이 있어서 억척으로 계달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꾀가 아니므로 오히려 마땅히 누그럽게 용서할 것인데 하물며 다른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추국하면 신은 두렵건대 상상을 포용하는 덕에 누가 있을까 하며 또 언로가 이를 쫓아 맡길까 합니다. 창간에 모름지기 구문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언사의 예가 아닌데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표 연말이 차자를 올리기를 어제 전의 대간을 추국하는 일이 마땅치 못함을 차자로 아뢰기를 두 번에 이르렀는데 엎드려 어서를 받들어 보건대 그대는 경악의 신하로서 오히려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나는 말할 바가 없다고 하셨으니 전하께서 신을 비천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경악의 예신하로 대우하시면서 마음을 알지 못함을 책하시니 신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시종에 대죄한 지 오래인데 어찌 전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요즘 대간이 이윤탕로의 벼슬을 더한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였는데 정교하시는 즈음에 상상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잘못 알고 대간과 자신들의 들은 바를 굳게 지키면서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바 전하께서 대간이 임금의 뜻을 억측한다고 의심하시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고 크게 써서 대간에게 유시하시기를 이제 제상의 의논에 의하여 비로소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셨으니 위대합니다. 왕의 말씀이시여 이는 전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르시는 지공무아한 마음이신데 신이 어찌 전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늘날 대간을 의심하는 것이 역시 전의 일을 의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돌이켜 깨달으시면 또한 오늘날 대간의 다른 뜻이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신은 청하여 대간의 다른 뜻이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요즘 대간이 윤원노와 이창신의 일을 논하고 명령을 기다린 지 달이 지났는데 마침 대간과 홍문관 관원을 김해부사에 의망하는 명이 있어 사관과 대사관이 모두 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대저 이를 말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언관을 파하여 모두 외방으로 내어보내니 그 일이 사람의 보고 들음을 놀라게 하고 그 자체가 고든 말을 듣기 싫어하는 혐의로움이 있으니 전하의 뜻은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세가 이와 같은데 무엇으로 먼 사방과 천년 후에 드러내어 밝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언책을 맡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여 선하로 하여금 이 혐의로움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임금을 사랑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은 그 다른 뜻이 없음을 보증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로써 의심하시어 억탁한다고 지적하시고 다른 뜻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음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시니 대저 사음부는 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직책인데 전지를 받들어 이를 말하는 신하를 국문하여 주의를 받게 하면 무엇으로 이를 말하여 스스로 그 직책을 다하겠습니까? 강직한 선비의 기세가 이를 조차 사라져서 언로가 큰 방해가 될 것이니 신은 그게 두렵건대 전하께서 고든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는 혐의가 더욱 깊어져서 전하의 본의를 더욱 사방과 후세에 드러내어 밝히지 못할까 합니다. 비유하건대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햇빛에 달아나는 자는 달리기를 더욱 빨리 할수록 그림자가 더욱 많아지고 시끄러움을 피하여 시장에서 달리는 자는 달리는 것이 더욱 빠를수록 시끄러운 것이 더욱 심한 것인데 그늘에 나아가고 고요한 데 나아가면 그림자가 저절로 없어지고 시끄러움이 저절로 그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전하의 일도 역시 이러합니다. 대사원과 사관을 외직에 임명하는 것이 이 일을 시작하는 신하를 쫓아버리는 혐의로움이 있음을
아시면 이를 되돌려야 할 것이며 이를 말하는 신하를 추국하는 것이 오만하여 가나는 말을 거역하는 현미로움이 있음을 아시면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미로움이 저절로 그칠 것이니 나 그렇지 아니하면 왜 밭에 발을 들여놓고 오얏 나무 밑에 갓을 바로잡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더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대간에게 전에 일찍이 의심스러워하였다가 돌이켜서 고쳐 깨달으시고 일국의 신료가 탐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일의 깨달으심과 같이 이를 고치시면 사방의 백성이 전하의 본의를 밝게 볼 것이며 천년 후에도 또한 전하의 본의를 알 것이니 어찌 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경악의 옛 신하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치우치게 후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일호라도 망설이면서 다 말하지 않는다면 신이 진실로 성은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신의 말을 천하다 하지 마시고 호심으로 자세히 살피사 즉시 성명을 거두시고 언로를 크게 넓히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표현말이 다시 서게 하기를 신이 오랫동안 시종의 말석에 있어 본래 성상의 뜻이 허심으로 가나는 말을 받아들이심을 알았는데 이제 이를 말하는 자를 주의해 주려고 하시니 전하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아니하심이 명백합니다. 대저 악악함으로써 나라가 흥하고 유유함으로써 망하는 것은 고금의 성패가 소연한데 전하께서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성하고 광한 분별이 한 생각에 달렸는데 검차로 종말을 말하지 못하여 성득이 휴손될 것을 극이 두려워하여 곤곤함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몸은 비록 미천하더라도 이는 사간으로 아래는 말인데 언로와 국가와 종사에 크게 관계되므로 소리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가나는 말에 따르시고 거역하지 말아사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는데 어서 이르기를 나 유시가 이미 극진하였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악은 직언을 하는 모양이고 유는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모양이고 곤곤은 돌아보며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성경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승경원의 선교하기를 사대부는 아내가 사망한 3년 후에 다시 장가드는 법은 지나치며 없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부모의 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복이 있으니 만약 복을 마치고서 장가들면 가할 듯하다. 그렇지만 인정에 박절함이 없겠는가? 이를 대신과 승지에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윤필상 예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대전의 법이 진실로 후한 뜻인데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아내는 나와 배별이 되는 자인데 죽자 바로 개취하면 박한 행실이 심한 것입니다. 지아비가 죽으면 3년상을 하기 때문에 지아비가 된 자도 반드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이를 보답하는 것은 후환도입니다. 예법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이 법은 과한 예라고 의심스러워하나 처음 법을 세운 것이 어찌 근거한 바가 없겠습니까?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나이가 젊고 연고가 없는 자는 아내가 죽은 3년 후에 개취하고 혹은 부모의 명령으로 인하거나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들이 없는 자는 기년 후에 개취하기를 허락하였으니 대전의 법이 정리의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도승지 김은기는 의논하기를 배필을 잃은 생민의 시초이자 만복의 근원입니다. 주역에는 건고를 기본으로 하였고 시경에는 관절을 첫머리로 하였으며 서경에는 이강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모두 부부가 몸을 짝하는 것을 존중하는 뜻입니다. 살아서는 함께 늙기를 기약하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으로 돌아가니 그 혹시 하나는 죽고 하나가 남아있는 것은 일의 변입니다. 아내가 이미 지아비를 위하여 참취해 3년을 입으면 지아비가 된 자는 비록 3년상을 입는 보답은 못하고 단지 장기만 입더라도 3년 안에 자녀는 바야흐로 죄지를 입는 중에 있고 상제를 마치지 아니하인데 어찌 차마 쉬는 잔치를 하겠습니까?
3년 후에 개치하는 법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전 법과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기년은 만 1년을 말한다. 근고는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근은 양으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고는 음으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곧 모든 이치나 사물이 음양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인간에 있어 남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관저는 주나라 문왕과 그 후배인 사시의 덕을 노래한 것으로 덕이 있는 남자로서 덕이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강은 요 임금이 아황, 여영 두 딸을 우순씨에게 시집 보낸 것으로 곧 황제의 딸이나 임금의 딸이 제후나 서민에게 하가하는 것을 말한다. 참최는 외관상에 입는 상복을 말한다. 거친 배로 입는데 아랫도리가 가장자리 끝을 꿰매지 않는 상복이다. 장기는 상장을 짚고 자최로 1년 동안 입는 복을 말한다. 최질은 상복과 수질, 요질을 말한다. 승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장하권 제조 유자강이와 사례기를 보는 이 제조를 모름지기 음료를 자세히 한 뒤에야 공인의 취재가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에서 반드시 음료를 아는 자를 택하여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성현이 제조가 되어 업률에 정밀하였는데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 재배하였으니 만약 공인의 제주를 시험할 때 제조가 성악을 알지 못하면 일체 전악의 말에 따라서 그 능한 것을 능히 못한다고 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능하다고 하면 사죄였다겠습니까? 경상감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본원의 제조는 성현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성현을 빨리 경직으로 바꾸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정석견은 재간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합당하나 기국과 심행이 시종에 더욱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자임한 것인데 연변 수령 가운데 문신이 몇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써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세자의 얼굴에 종기가 있는데 오래 낫지 아니한다. 조지서의 말을 듣건대 진주에 사는 한 부인이 있어 능히 치료한다고 하니 조지서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라 하자 조지서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두 비자가 혹은 입안에 혹은 귓가에 종기가 나서 구멍을 이루어 오래 낫지 아니하는데 신이 같은 마을에 고 상장군 이 신생의 아내가 능히 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듣고는 치료하기를 청하였던 바 얼마 아니되어 모두 나았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지서의 말로서 진주에 글을 내려 약방을 자세히 물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계 등과 사관은 집이 박경 등이 와서 아뢰기를 임금이 위험은 뇌정보다 심하여 화한 안색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는데 만약 하나는 자의 말을 다른 뜻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문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을 내면 화가 다를 것을 염려할 것인데 누가 감히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뇌정의 위험을 범하면서 감히 말하겠습니까? 전에 대간 이득승 등은 성현, 정석경과 더불어 바야흐로 윤원로 이창신의 일을 논박하여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성현 등을 갑자기 외임에 제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점에 외임에 제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는 것으로서 아뢰었으니 이는 곧 조정의 공론입니다. 어제 어세 이르시기를 다른 뜻이 있고 없음을 공문하면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득승 등은 자신을 위해 꾀한 것이 아니고 고든말과 바른 의논으로 국가를 위한 계책에 지나지 아니할 뿐인데 다시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반드시 추국하려고 하시니 신등은 극이 두렵건대
쟁신을 죄해주는 조짐이로부터 비롯되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혀를 붙여서 언로가 맡기고 국사가 그릇될까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의 대간이 내가 윤운로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을 혐의하여 성년을 외직으로 내어보냈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임금을 믿지 아니하여 이를 말한 것인데 그 조짐이 작지 않으므로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전의 대간이 바야흐로 윤원로와 이창신을 논할 때 마침 대간을 아울러 김해부사에 의망하라는 전교가 있어 성현과 정석견 등이 동시에 외임에 제수되었으니 전하의 뜻은 비록 치민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목지관이 더욱 중한데 그 사세가 쟁신을 멀리하고 당언을 꺼려하는 혐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한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추국하기를 명하시면 성상을 포용하시니 이어 간하는 말에 따르시는 덕에 손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교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쭉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이수원 민사근과 검상 이승건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조화 찬승이 철견이 한산, 임천 등지의 성기를 간심하는 일로서 길을 떠나는데 신등이 조장을 수구문 바깥 성리대 마련하고 전별한 후에 후를 베풀고 활을 쏘다가 화살이 발에 떨어져서 장차 주려고 하자 그 밭주인이 낫을 가지고 와서 후를 벌려 맨 끈을 끊었는데 신등이 조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자 그 사람이 도리어 조례를 구타하고 신등을 꾸짖기라 나는 본방의 종인데 어떤 물건의 관원이 감히 이와 같이 하느냐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물어보니 바로 윤탕로의 종입니다. 조금 만에 성첩 위에서 노비 10여인이 있어 신등을 내려다보면서 꾸짖고 이나에 여러 사람이 후소에 와서 손으로 후를 찍고 갔습니다. 신등은 비록 대간과 시종은 아니더라도 의정부의 낭청인데 이 같은 욕을 당하였으니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피엄하지 말라. 용탕루가 만약 알았으면 어찌 그 종으로 하여금 사인들을 욕보이게 하였겠는가. 이는 반드시 노예들이 그 주인이 중궁의 동생이라 하여 세력을 믿고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들을 형조에 내려 수금하여 끝까지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조장은 전송하는 데 친장막이다. 후는 소를 관역을 말한다. 본방은 임금의 장인 댁을 일컫는 말이다. 세종실록 제2권에 보면 나라 풍속에 임금 장인을 본방이라 부른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석견의 심술은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대개 범인은 아니니 경직에 불과한 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방법은 마땅히 그 사람의 기국이 서로 합당한가를 보아서 내외를 통하여 임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외를 구분한다면 패단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 뜻을 가지고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문의하라. 내가 반드시 정석견을 김해부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을 쓰는 도리를 노는 것뿐이다 하였는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석견은 군사를 다스리고 적을 방어하는 데는 아마도 혹시 단점이 있을까 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데 어찌 내직과 외직의 다름이겠습니까?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정석견의 사람됨은 앞의 의논에 이미 진술하였습니다만 문관도 혹시 연변수령으로 삼는 것을 우선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쓰는데 어찌 내직과 외직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해는 비록 땅이 넓고 백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석견의 재주가 다스린 데 능력함이 있으면 전혀 의논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정석견은 내직으로 시종과 언관이 되는 것과 외직으로 백성을 다스린 데 마땅하지 못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해는 거진인데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는 데는 아마도 합당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역대에 혹시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경시하는 패단이 있었으나 사람을 쓰는 데는 내직 외직의 차이를 둘 수 없음은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하지만 김해는 영남의 거진이므로 모름지기 문무의 완전한 재주를 얻어야 할 것인데 정석현은 백성을 다스린 데는 능력하지만 군정을 알지 못하니 거기에 능한 일을 취하여 다시
골라서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노사 신의 의논에 따랐다. 심스러운 마음씨다. 성주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유지를 정한대부 의정부 좌참찬으로 윤효손을 자한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노공필을 자한대부 호조판서로 성현을 자한대부 예조판서로 박승지를 자한대부 형조판서로 이극견을 동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성근을 자한대부 동지중 주부사로 이계남을 가선대부 첨지중 주부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계 등과 사헌부 집이 박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신하가 진언하는 도는 그 임금이 듣고 아니 듣고를 헤아리지 않고 이를 만나면 과감히 말하며 임금이 말을 듣는 도는 그 신하의 의심스럽고 미등직스러움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말한 바가 이치에 합당하면 따르는 것인데 임금과 신하는 마땅히 각각 그 도를 다할 뿐입니다. 옛 대신의 말에 있기를 날로 돕고 도와서 이루어지게 하기를 생각합니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열이 말하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있습니다고 하였으며 옛 성군은 말하기를 그대는 면대하여서는 순정하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두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대는 나를 사귀어 닦아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옛 성씨의 군신 상하의 뜻이 서로 아빠의 다스림이 용성함을 이루어 미칠 수 없었는데 후세에 이르러서 임금은 그 신하를 믿지 아니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의심을 받아 시기하고 방해하며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정과 뜻이 막혀서 아래에 있는 자는 온 몸을 펴지 못하여 신하된 직분을 잃고 위에 있는 공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임금된 도리를 잃었습니다. 양나라 무제 때의 하침이 글을 올려 시패를 조목으로 진술하였는데 무제가 진노하여 대접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곤란을 주고 반드시 추궁할 말로서 책하니 하침이 다만 사과할 뿐이고 다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며 당나라 현종 때의 성경이 강직하고 과감히 말하였는데 계원의 치는 이 성경을 힘입은 것입니다. 성경이 죽은 뒤에 현종은 남은 노염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여 오히려 가리켜 고든 이름을 팔기 위하여 임금의 허물을 드러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덕종 조에는 공주를 위하여 탑을 만들고 후하게 장례를 하려고 하자 강공보가 그 잘못을 드러내어 간하니 덕종이 도리어 이르기를 강공보가 과실을 지적해 비웃으면서 스스로 이름을 고한다라고 하였으니 새 임금과 같은 이는 시기하여 허물을 살펴서 그 신하를 불신함이 이와 같았으니 간절하고 고든 말을 누가 감히 올리겠습니까? 이는 양나라가 망한 까닭이며 당나라가 어지러워진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관유하고 온유하시며 강명하고 인서하사 유아한 사람을 초빙하여 다스리는 도를 갈고 닦아 저기하신 초기에 이를 말하는 신하를 포상하여 언로를 크게 열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언책을 맡은 자가 다투 스스로 분녀하여 그 도리를 다 하기를 생각하였는데 요즘 대간이 윤원노가 탐비하여 경륜에 적당하지 못함과 이 창신이 사벽하여 종정에 적당하지 못함을 탄핵하고 또 윤원노의 주안을 고험하여 아랬던 바 전하께서 열람하여 회부하기를 허락하였으나 여러 날이 되어도 회부는 내리지 않고 마침내 대간을 아울러 의망하라는 정교가 있어서 사간을 김해 부사로 제수하고 대사원을 또 비망하여 감사를 제수하였으므로 그 일을 말하는 즈음에 외직을 서임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 것은 진실로 사이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억탁한다고 하시고 정류가 있다고 하시면서 환차하여 추국하기를 명하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일찍이 한 번 이를 말하는 신하를 견책한 적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그에 괴이하여 신등은 감히 위로 성상이 기쁘신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신등에게 전교하시기를 전의 대간이 바야흐로 윤원노의 일을 말하는데 외직에 서임하는 것은 혐의로움이 된다는 것으로서 말하였으니 이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조짐이 크므로 공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신등이 진실로 전하였듯이 친민, 직원을 중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의 형적이 진실로 갱신을 멀리하고 바른 말을 꺼리는 혐의로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혐의로운 사이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 덕승 등이 반드시 전하를 위하여 이 혐의스러움을 애석하게 여겨서 이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도리어 대간이 자신을 믿지 아니한다고 이러시니 어째 사람들에게 널지 못하심을 보이십니까? 이기 순 임금에게 고하기를 도를 어겨서 백성의 기름을 요구하지 말라 하였고, 구요는 순 임금에게 고하기를 방종하고 욕심스러운 것으로 죄우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으니, 순 임금은 대성인인데도 어찌 도를 어기고 영예를 요구하거나 인력으로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만,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당연한 것이니 순임금이 어찌 일찍이 자신을 불신한다는 것으로서 입과 고유를 책한 적이 있었습니까? 소공은 무왕에게 고하기를 완물에 탐혹하면 뜻을 잃는다고 하였으니 무왕은 성인인데 어찌 완물을 탐혹하는 뜻을 잃는 분이겠습니까?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당연한 것이니 무왕이 어찌 일찍이 자신을 불신한다는 것으로서 소공을 책한 적이 있었습니까? 옛 밝은 임금은 비방하는 말을 구하고 여송을 들었으니 설사 이덕승 등이 억탁함이 마땅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하는 말에 비할 바가 아니며 교격함이 마땅함을 지나친다 하더라도 여송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설사 전하의 뜻이 진실로 바른 말을 싫어하시는데 이덕승 등이 바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만 성상의 밝으심을 드러낼 뿐이며 설사 전하의 뜻이 진실로 백성을 다스리는 인물을 중시하는데 이득승 등이 그릇되게 말한다 하더라도 다만 성상의 용서하심을 드러낼 뿐이므로 성덕을 더욱 빛나게 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무엇이 그리낌이 있겠습니까? 또 정교에 이르시기를 그 조짐이 크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더욱 깨닫지 못하는 바입니다. 비록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김없이 바른 말하는 조짐이며 임금을 허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드리는 조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무슨 조짐을 막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빨리 추국의 명을 거두시고 언로를 열며 또 정석견을 돌아오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어 성령과 같게 하시면 신이 전에 말한 바 쟁신을 멀리하고 당언을 거린다는 혐의로움이 활짝 구름처럼 열리고 안개처럼 흩어져서 사람들이 모두 천일의 빛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대저 흥하는 임금은 간신을 상주고 쇠한 시대 임금은 간신을 죄해주는데 전하께서는 이미 흥하는 임금과 도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도리어 어지러운 임금과 더불어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을 더 하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아휴.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전 개승부 유수 고태빌이 상서하기라. 신이 조물을 따라 제주에서 자라나서 본주의 일을 가져 경험하여 압니다. 삼가 양전 및 국둔 자마를 쇠출하는 것의 적당하지 못한 일을 아래의 조목으로 진술하여 우러러 성감을 번거롭게 합니다. 일 본주는 천사 방성이 비치는 땅인지라 원나라 세조가 목장을 만들기를 명하여 달단 말을 들여보내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끌 길을 용묘의 소생이라고 하니 이 까닭으로서 어성말을 많이 생산하는데 매년 별초하는 3명일의 공헌마 외에 국둔 자만은 비시에 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저 앞말은 2, 3월에 잉태하여 8, 9월 사이에 골격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의 낙태가 추절에 더욱 심합니다. 목자들이 그 낙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새끼와 어미말이 함께 죽으면 따라서 징속하는 때문으로 물과 풀이 함께 풍족한 곳에서 서서히 성질에 순응하여 몰아서 넣고 아들처럼 보호하더라도 오히려 낙태하게 됩니다. 이번 전마를 가는 때에 바로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싸늘한 9월 10월 사이인데 환장 사장의 협착한 곳에 모두 몰아넣어
골라잡게 할 때 암수가 셈하여 스스로 물고 차기를 좋아하므로 낙태하는 것이 반이 넘거니와 이로 인하여 국마가 감손되니 신은 감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면 오는 갑인년 3, 4월 사이에 앵태한 말이 생산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잡아내면 낙태로 감산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대전 가운데 자원으로 암말을 진성하는 자는 상등은 대가의 쌀이 15석이고 중등은 10석이며 면포를 서로 반씩 주게 하였으므로 일체 서울에 머무는 자제와 상번하는 군사들이 쌀과 면포를 받아서 서울에 머무는 양식으로 삼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컸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임시로 없앴는데 그대로 따라 이제까지 회복되지 않아요. 본주의 시위하는 사람들이 계옥의 한탄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로 인해 자제가 서울에 머무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 해 풍년이 들어서 국가의 저축에 남음이 있으니 만약 암말을 자원하여 진상하는 법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값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여 품질이 좋은 우량한 말을 아끼지 아니하고 화류 숙상의 암말을 수년이 아니 되는 사이에 다투어서 서로 진상할 것이거니와 곧 육지의 여러 섬에서 모아다 놓으면 자인이 좋은 말이 산출될 것인데 국둔 빈말을 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파부만은 민간에 섞기 어려우니 그 진상하는 암말의 수에 따라 국둔 파부말을 합당한 만한 쓴말을 매년 봄철에 조금씩 세출하여 합해서 놓으면 국가에서 실책이 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법을 준수하는 아름다움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일본주는 다른 육지와 비할 것이 못되어 사면의 석산에 흙이 덮였는데 산중턱 이상한 지맥이 두터우니 구경이 가장 기묘한 산류, 자목, 이념목, 비자목, 안식, 향나무가 많이 생산되므로 일찍이 경찰관을 보내어 표를 세워서 벌채를 금하고 경작을 금하게 하였고 산중턱 이하의 주위에 10군데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한 목장의 주위가 1식 반 혹은 2식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지맥이 얇아서 한번 경작한 뒤에는 모름지기 5, 6, 7년을 묵혀서 그 지력을 쉬게 하여 경작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은 바위와 돌이 많고 삼루가 많아서 2, 3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먼저 드는 형편이라 씨를 붙이는 시기를 잃게 되고 겨우 싹이 서게 되어도 말라 죽기가 쉽습니다. 개가나에 경작할 만한 땅은 겨우 10분의 1이며 오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논이 더불어서 새 고을의 수령의 공개하는 쌀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바꿔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 기장, 산채, 해채로 보충합니다. 또 바다에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짠 물결이 충격하여 사방에 흩어져 떨어지기를 비오는 것과 같이 하니 벼가 타고 곡식이 죽어서 해마다 실롱하여 봄철에 곡식이 닿을 때에 이르러면 백성들이 굶주려서 얼굴빛이 짙게 검어서 사람 모양과 같지 아니하고는 밀보리가 처음 패자 성숙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뽑아다가 죽을 만들어서 마시니 얼굴빛은 여전하니 이는 오로지 토지가 척박한 소치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대개 구등의 공법으로 성적하는데 한번 성적을 한 뒤에는 백성이 바치는 취영의 수는 20년의 기한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살을 깎고 뼈를 부수어 백성들이 살 수 없어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될 것이니 새 고을이 이로 인해 비어있게 되면 누구와 더불어 섬을 지키겠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주 목사라 하여금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물어서 계문하게 한 뒤에 양전하여도 늙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회사에 내리기를 명하고 인하에 전교하기를 고태필이 지금 직임이 없는가? 어제 오래 보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천사방석은 거마를 맡았다고 하는 별 이름을 말한다. 삼명일은 임금의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의 세 명절을 말한다. 계옥의 한타는 옛날 초나라에서 뗄나무가 개수나무보다 비싸고 밥이 옥보다 귀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식생활의 어려움을 말한다.
화류, 숙상은 옛날 준말 이름이다. 화류와 숙상이라고도 합니다. 파부, 마는 종모, 말을 말한다. 삼루는 무리의 셈을 말한다. 취영은 맹자의 등문공 상편에 있는 말인데 조세를 받는데 있어 풍년에는 많이 받아도 될 것인데 적게 받고 흉년에는 토지를 거두어 농사를 지어도 조세 낼 것이 부족한데도 꼭 채워서 받는 것으로 감하여 받지 않는다는 뜻 말이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조위가 와서 하르기를 신이 지금 헌관으로서 재릉에 가서 살펴보니 제실의 원당이 몹시 낮고 띠로 엎었으며 또 향관의 제복이 모두 더럽고 헤어졌습니다. 있는 곳 고울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재릉은 태조의 비신의 왕후의 능이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성현이와 사례기를 판서는 육경의 장인데 예조는 국가의 예의를 맡았으니 소임이 더욱 중합니다. 신이 스스로 제주와 기량을 헤아리건대 적합하지 못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예악은 국가의 중한 일인데 내가 어찌 마음으로 헤아림이 없이 경을 임명하였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권찰사 이극균이와 사례기를 전일의 평안도 절도사가 치게하기를 아산군의 차군은 2명이 선첩을 지키다가 무려 떠내려가서 간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신은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일을 절도사가 어찌 계문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사로잡힌 바가 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군관 이충손이란 자가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이산 군수가 6월 25일 밤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량을 지키게 하였는데 야인이 자피선을 타고 와서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야인이 이미 기순한다고 일컬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 뜻을 가지고 삼위에 유시하는 것이었다겠는가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거짓으로 모르는 채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아니면 마땅히 변장으로서 김주성가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이 기순한다고 일컬었으나 본래 믿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깨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는데 추장 등이 기순하기를 자주 청하기 때문에 깨달하였더니 이제 와서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국가에서 만약 이 일을 알면 반드시 너희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위험을 크게 보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사로잡힌 사람을 빨리 추수하여 돌려보내고 또 어느 위의 소위인가를 물어서 와서 구하라고 하여 그 답하는 말을 들은 뒤에 다시 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민희가 와서 윤원로 이창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민희가 다시 아뢰었으나 또한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관에서 대사관 허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대관을 국문하라고 명하신 것은 성덕을 선상케 하는 것이니 나라의 큰일이 이에 지남이 없습니다. 감히 이를 여러 번 번거롭게 하여 기어이 청하는 바를 얻은 뒤에야 말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의 대관이 말한 바가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착오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임금의 내정 같은 위험은 비록 허심탄회로 가나는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말하다가 국문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 일은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하니 내가 반드시 국문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선 허치미와 사례기를 신이 외방에서 돌아와 듣건대 대간이 이를 말함으로써 국문을 당한다고 하나 이를 말하는 것은 바로 대간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추국을 당한다면 적당치 못합니다. 창건에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다시 아뢰기를
상고 때에는 사람마다 모두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었는데 후세에 이르자 인심이 옛과 같지 아니하여 말을 다하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관을 설치하여 그 책임을 맡겼는데 이제 이를 말함으로써 갑자기 대간을 취획하니 그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말하는 즈음에 문득 외직에서 임하는 것은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대간의 아랫바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구문하지 말게 하소서 했는데 어세 이르기를 경여지 내 마음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전지의 뜻을 깊이 추구하여 내 마음의 먼 것을 자세히 탐색하면 내가 대간에게 노여하지 아니하였고 대간이 먼저 나를 의심한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성교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직과 절조사 조국지에게 유시하기를 이 극균이 아뢰기를 이 산에 부방한 별군관 이충손이 본도에서 돌아와서 이르기를 지난 6월 25일 이산군 성민 어랑에서 자군이 언구어를 잡던 중 야인 7명이 밤을 타서 몰래 건너와서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만약 그러하다면 마땅히 변장의 뜻으로서 김주승가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전일에 기순하겠다는 말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지만 너희들이 자주 와서 기순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이미 조정에 아뢰었는데 요사이 너희들이 이 산지방에서 우리나라 사람 2명을 잡아갔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너희들이 전일에 기순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우리나라 허실을 엿보려고 하는 것이다. 어리에 마땅히 조정에 아뢰어서 거절하고 접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참으로 기순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사로잡아간 이를 어느 위 어느 사람의 소위인 것을 자세히 물어서 분명히 와서 말하고 사로잡힌 사람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와서 기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은 또한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이 가하다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충손이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 것이다. 이 뜻을 빨리 치게 하라 하였다. 성교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전의 대간이 말한 바가 그 조짐이 크다고 하셨다 합니다. 전하께서 전에 이로써 신등에게 유시하시었으므로 신등이 상소 가운데 가조 논하인데 지금 또 이러한 전교가 있었으니 아마도 전하께서 소홀히 하시고 살피시지 아니한 것인가 합니다. 만약 이득승득이 성등을 믿지 아니하고서 이를 말하였다면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마음은 충성스러운 것이며 만약 이득승등이 성덕을 믿고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말하였으면 뜻은 흉간함이 있으나 마음은 역시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대저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는 것인데 서경에 이르기를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선하께서는 어찌하여 도에 구하여 그 충성스러움을 살피지 아니하십니까? 전에 이르기를 행하여 얻지 못함이 있거든 자기를 돌이켜서 구하다고 하였으니 이 덕승등이 비록 혹시 전하를 불신한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어찌 몸을 돌이켜서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윤원노 등의 일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언관을 외직에 임명하였으니 저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역시 마땅하거니와 언책을 맡아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어찌 지나침이 있겠는가. 내가 만약 이를 허물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극진히 말하기를 즐겨 하겠는가라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대저 신하가 말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간이 있고 규간, 품간, 혈간이 있으니 그 가난한 방법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모두 임금의 허물이 없는 땅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를 보면 질운이 문을 닫은 것, 이 항이 조수를 불태운 것을 불태운 임금을 거역한 데 가깝지 아니합니까? 촉첩이 아들을 추천한 것과 신비가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은 임금을 만홀히 하는 데 가깝지 아니합니까? 순우곤이 왕의 말을 천자의 예로 장사 지내자고 말한 것과 위증이 속에서 헌능으로서 대답한 것은 그 하는 자체가 임금을 속이는 데 가깝지 아니합니까? 그 자체는 잘못인 것 같더라도 그 마음은 충성스럽기 때문에 당시에 임금이 반드시 모두
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능히 그 마음을 생각하여 아름답게 이를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전하의 성명하심이겠습니까? 이 덕승 등이 말한 바가 그 자체를 보건대 역시 기만하거나 거역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마음속에 끼고 풀지 아니하시며 노여움을 품고 풀지 아니하시니 이는 신등이 부지런히 간절함을 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추국의 명을 빨리 거두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집번과는 단지 말할 만한 일만 말하는 것이 가하고 임금과 재상이나 조사의 뜻하지 아니하는 것과 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의 대신은 털을 부으러 가며 작은 한 집을 찾아내는 것 같이 해서 마땅히 말하지 아니할 일을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대간의 직책을 다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전일에 홍문관에서 대간을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는데 대간이 마땅히 말하지 아니할 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피하려고 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임금을 사랑한다면 전의 대간의 일을 탄핵하며 오히려 마땅할 것인데 도리어 나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허계 등이 또 윤원노, 이창신 등의 벼슬을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원노의 이런 주안을 승정원에 내려서 바야흐로 상고하겠거니와 이창신의 이런 전일의 죄를 입은 것은 또한 불행한 것에서 나은 것인데 그 아내에게 제1을 당하였으니 집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은 진실로 면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진실로 관계하여 용렬한 사람은 아니니 무엇이 쓰는데 방해롭겠는가 하였다. 사헌부 장년 민희가 와서 이창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휼가는 둘로 말하여 간함을 말한다. 정가는 바른 말로 간함이다. 규가는 법으로 간함이다. 풍가는 풍자하여 간함 말한다. 질운이 문을 닫은 것은 후한 강무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밖에서 돌아왔는데 관에 이르자 질운이 관을 지키면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고사이다. 진루는 후한 때 직신이다. 이항의 조수를 태운 것은 송나라 진종이 손수선 조수를 사자를 시켜 관찰사인 이항에게 보내왔는데 유시로서 귀비를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항은 사자를 대하여 촛불에 초소를 태우고 불가하다는 것을 알여 그 일에 대한 의논이 잠잠해졌다는 고사이다. 이항은 송나라 명신이다. 촉섭이 아들을 추천하는 것은 전국시대 조나라 효성왕 때 태우가 섭정하였는데 진나라의 침공을 받아 제나라의 구원을 청하니 제나라에서 태우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주면 구원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우가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때 주하사인 촉섭이 태우를 보고 자기 아들을 첨가하여 천한 직업에다 써주기를 부탁하면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이를 비유하여 태우로 하여금 인질을 보내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다. 순우공이 왕의 말을 천자의 예로 장사 지내자고 말한 것과는 초나라 장왕이 사랑하던 말이 죽자 대부의 예로 장사 지내려고 하므로 우맹이란 사람이 비꼬아서 왕이 예로 장사하자고 분간하였다는 고사다. 사기에 보이는데 여기서 순우공이나 천자의 예로 장사 지낸다는 것은 잘못 기록된 것 같기도 하다. 위징이 속에서 헌능으로서 대답한 것은 당나라 태종이 죽은 왕후를 읽지 못하여 궁원에 망대를 만들고 항상 올라가 왕후의 소릉을 바라보니 명신 위징이 따라 올라가 태종의 아버지 능인 헌능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태종의 아버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잘못을 풍자했다는 고사이다. 위징은 당나라 간신이다. 헌능은 당나라 고조의 능이다. 집번과는 대간을 가리킨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홍한, 정은, 유승조 등이 아뢰기라. 세자가 지금 장차 조강에는 강목, 주강에는 명신언, 행록으로 하려고 하는데 두 책은 모두 사학인데도 언행록은 유생이 초집한 것으로 임금이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가합니다. 신등이 보건대 세자께서 춘추를 읽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춘추는 버릴 수 없는 책임으로 언행록을 강하지 말고 다시 춘추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내가 일찍이 언행록을 읽어보았는데 인과 신화 일을 가수 기록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책이다.
대저 사람의 뜻은 새로이 강하는 책은 읽기를 좋아한다. 세자가 물리가 통한 뒤에는 춘추 등의 책도 마땅히 스스로 볼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경악은 물은지기 20세 전에 읽어야 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사부 등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교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6일 무진 5번째 기사. 시강한 설서 정여 창이 이사 빈객 등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명신 언행록은 매우 많음으로 한두 해를 지나야 바야흐로 읽기를 마칠 수 있는데 근본이 되는 책은 모름지기 젊을 때 진강해야 할 것이므로 언행록을 강하지 말고 사설을 진강할 것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다시 사부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허계 등이와 싸르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전일에 홍문관에서 대관을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대관이 마땅히 말하지 아니할 일을 말하는 것은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면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관이 단지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면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으면 겨우 이놈만 갖추었을 뿐인데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하는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간할 것이며 임금은 허심탄회하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전하께서는 이미 대간을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먼저 마음을 두고서 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날마다 여러 100가지 말을 올린다 하더라도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등은 용렬하여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무에 있는 것이 미안하니 빌건대 신등을 바꾸소서 하니 잔겨하기라. 근래 대간이 옳고 그르고 간에 다투 말을 올리기를 힘써 강개하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하여 친구와 더불어 탐하는 것과 같이 하니 이는 임금을 경홀히 하는 것이다. 대간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어찌 능히 서인이 위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을 고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대간이 나를 윤혼노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성현 등을 외직에 서임하였다고 하였으니 내가 전저의 주의로 인하여 마음없이 쓴 것이며 이조에서도 어찌 주의하는 데서 사정이 있었겠는가. 이는 대간이 임금이 뜻하지 아니하는 일을 의심하여 억측으로 논한 것이니 이것도 나의 과미한 소치이다. 이제 그대들이 나를 먼저 마음을 두고서 대한다고 하였으니 저는 이 대간의 이름 바로 마음을 둔 데서 나온 것인데 이제 도리어 나를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간은 임금의 과실을 구조하여 바로잡게 할 따름인데 어찌 임금이 없는 과실을 들어서 억지로 구실을 삼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합하여지 아니하고 대간과 임금이 도리어 서로 힐책할 것이니 예글을 찾아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가. 이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허계 등이 다시 서게 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임금에게 어려운 일로 책하는 것을 공손하다고 이르고 착한 것을 진술하고 간사한 것을 막는 것을 공경한다고 이른다고 하였으니 말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뇌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만나면 과감히 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공손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임금을 경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금이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하여 속으로는 비난하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뜻을 맞춰 아첨하는 것은 참으로 임금을 경홀히 하는 것입니다. 또 대간이 말을 극진히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해 허물을 기워서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인데 만약 이로써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면하려고 하고 강개하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말이 비록 간절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귀에 거슬려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신간에는 옳은 것은 바치고 옳지 못한 것은 버려서 가부가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화한 것입니다. 만약 유유낙낙하여 뜻에 아부하고 말에 순정하면 이는 동이고 화가 아닙니다. 안녕이 논한 화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간의 임무는 전패 밑에 서서 임금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기 때문에 과감히 가나여 옳자가락을 끌어당기고 옷이 찢어지는 데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친구의 담화 같은 것과 같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임금과 더불어 서로 일난한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임금을 공경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의 큰 것입니다. 은간을 외직에 서임하는 것은 성상께서 어찌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다만 바야흐로 이를 논하는 때 문득 외직에서 임하여 이 일이 혐의스러움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말하여 단지 이 임금을 허물이 없는 땅에 인도해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또 대전의 고신조주에 이르기를 지제교와 종부신은 모두 자신의 헌구를 상고하여 바야흐로 서경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이 창신이 전에 지제교에 제수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하여 개정하였는데 이제 종정을 제수하였으니 전후의 법을 쓰는 것이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창신의 범한 바는 이의 탐의에 관계되는데 어찌 이 창신 한 사람을 위하여 조종의 대법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낙낙은 남에게 순종하는 모양이다.